안녕하십니까, 닥터TV 철호입니다. 자, 뭐 오늘은 좀 새벽에 또 급락을 보였는데요. 반등을 좀 보였다가 급락을 보였는데요. 어제는 사실 제가 방송을 걸렀던 이유가 혹여 반등이 나오더라도 사실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타이밍상 제가 얘기 들었던 부분에서의 전환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늦었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사실 반등이 보이긴 했는데 늦어서 사실 방송을 안 했거든요. 기존의 흐름하고 별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은 더 강한 그런 반등이 나오기는 했었지만 결국 새벽에 급락을 보이면서 일단 또 다시 한번 저점을 또 경신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비춰지는 상황입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요. 자, 보시니까 어떤가요? 일봉 차트 보시니까. 일단 추세가 붕괴됐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기는 했는데, 일단 이 트렌드가 깨졌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전저점만 이제 살짝 깨졌지만 뭐 어느 정도 뭐 지켜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건 일봉이 아니라 월봉입니다. 월봉, 참 제가 착각했네요. 월봉인데요. 지금 3개월째 음봉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동을 일단 여기서 이제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뭐 이제 제가 뭐 얘기 드린 지 오래됐으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해서 보시면 크게 보면 어찌됐든 여기서 이제 4파, 여기가 4파든 여기가 4파든 어쨌든 4파가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5파가 이제 지금 5파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크게 보면 5파 중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5파 중에 어느 정도의 국면이냐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보는 견해는 이건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이제 뭐 이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제가 보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뭐 여기까지 보는 거는 뭐 3번 파동 뭐 거의 모든 이제 파동 분석가들이 동일하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를 3파로 보는 건, 그리고 여기가 4파, 여기를 4파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를 4파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뭐 여기를 4파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이제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데, 뭐 이거 알 수 없어요. 나중에 지나봐야 뭐 지나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확실치 않은 경우가 있고, 어찌됐든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나중엔 중요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어쨌든 여기가 4파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5파가 시작된 거죠. 그러면 1번, 2번, 저는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파동은 뭐 3번, 4번, 지금 4번에 A, B, C 요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 월봉으로 보면 또 이제 정확하게 보기가 좀 어려운데, 뭐 일단 주봉 정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좀 파동이 약간 디테일하지 못하니까 주봉으로 이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그래서 여기서 보면 5번 파동을 이제 이렇게 보면 5번 파동을 여기를 이제 4번으로 놨을 때, 여기를 4번으로 놨을 때입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마무리가 되고, 좀 헷갈려서 그랬어요. 그리고 크게 보면 A, B, C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를 러닝 커렉션으로, 아니 엔딩 다이어고널로 볼 수 있고, 여기를 이제 뭐 파동의 어떤 흐름으로 보고 뭐 이렇게 올 수도 있는데, 일단 뭐 가장 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이론에 좀 그래도 근접한 내용으로 본다면 여기서부터 1, 2, 3, 4, 5를 마무리하고 여기서 A, B,
C,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X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찌됐든 크게 보면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이렇게 내려가는 쪽을 어디에서 멈출지 모르지만 뭐 대략 C로 본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제가 보는 파동의 관점이에요. 제가 보는. 자, 이유는 뭐냐면 이게 가장 이제 지금 파동 계산하는데 가장 이제 일단 논리에서 그래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파동의 해석이어서 그런데요. 일단 여기에 이제 4번이라는 가정하에요. 가정한데 뭐 이게 뭐 어찌됐든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어떤 새로운 파동이 하나 시작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가 이제 5번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래서 불규칙 조정이 나온 건데 신고가 난 거잖아요. B파가 신고가 난 거고, 짧게 보면 그러면 A, B, C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이게 세 개의 파동이 되는 거거든요. 세 개의 파동. 3, 3, 5로 해서 세 개의 파동이 구성된 거고, 그러면 앞에 파동이 세 개니까 지금 하나도 또 세 개로 볼 수 있고요. 여기까지도 세 개로 개수를 따지면 그럼 여기가 이제 B파가 되는 거죠. 커다란 B파. 그리고 이제 C가 그러면 이제 335 파동은 이게 이제 그 불규칙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파동이고, 게다가 이게 이제 플랫 조정입니다. 플랫 조정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플랫이라면 하면 평평한 조정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신고가 났잖아요. 신고가 나면 이제 신저가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이제 뭐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전저점 정도는 올 수 있다, 근처로. 그래서 이제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심하게는 이게 깨고 내려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 뭐 더 심하면 뭐 이 추세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거죠. 뭐 여기까지 내려오면 뭐 다 죽는 거죠. 뭐 그냥 매수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제가 보는 이제 관점은 이런 거고, 이제 뭐 저 말고 만약에 이제 긍정적,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뭐 내지는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제 볼 수 있는 파동은 이런 거죠. 여기 어딘가에서 뭐 1번,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거기 그 1번, 그러니까 5번에 1번이 마무리됐다고 본 거고요. 그럼 이제 5번에 2번, 아까 이제 뭐 여기 어디선가 5번에 2번이 마무리됐다고 보는 건데, 지금 현재 이제 빠르게 반등하는 조건으로 본다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5 한 다음에 여기서 다 마무리가 됐다고 보는 거죠. 그냥 A, B, C, 그럼 여기까지 C가 다 마무리된 거예요. 3, 3, 5 조정으로 뭐 이렇게 뭐 3, 3, 5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 게 1, 2, 3, 4, 5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걸 뭐 5번에 1번으로 보는 거죠. 1번. 어찌됐든 1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2번으로 보는 거고, 요거를 3-1로 보는 거죠. 그럼 여기가 3-2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지지를 잘하고 올라가면 3-3이 나오겠죠. 그죠? 3-3.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뭐 홀더들에게,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가장 유리한 파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 센 게 나오겠죠. 이게 1번이니까 이게 1번이니까 엄청 세게 나온 거죠. 센 게 나올 거죠. 근데 이제 또 다른 시각은 여기를 4번으로 놓으면 이게 1번이잖아요. 이게 1번. 그리고 여기가 2번. 그죠? 그럼 여기가 이제 3번이 되는 거죠. 여기가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4번이 될 수 있고, 뭐 이게 5번, 이렇게 5번, 여기서 5번이 끝났을 수도 있지만, 뭐 그냥 이걸 5번에 1번으로 보고 5번에 2번으로 보고 뭐 이런 식의 계산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해석도 가능한데 저는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하려면 글쎄요, 뭐 파동의 논리가 이제 뭐 좀 헷갈려진다, 많이 좀. 뭐 어쨌든 이것도 가능은 해요. 그럼 여기를
여기를 하나 파동이 끝난 거, 여기서부터 시작된 하나의 파동이 끝난 걸로 계산을 한다면 여기로 하면서 만약에 그런 계산을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여기를 여기서 시작된 파동의 하나 1번으로 본다면 불규칙 조정의 ABC가 끝나고 새로운 5개의 파동이 나오고 조정 파동이 나온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어찌됐든 지금 현재 국면은 여전히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시간을 끌던 뭐 어떻게 하든 이게 깨지면 이제는 제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파동의 흐름을 한번 더 점검해 봤고요. 일단 중요한 위치에서 이 하단선이 깨지면 이제는 거의 그 플랫 조정, 기본적으로 플랫 조정은 거의 확실해지는 것 같다. 플랫 조정이면 최소한 전저점 근처까지 여기서 신고를 냈기 때문에 심하게는 불규칙 조정으로 인해서 과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걸 감안해야 된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동 관점에서는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그새 더 빠져버렸네요. 그새 4만 깨버렸네요. 다시 방송 중에 다시 한번 4만을 깨고 전저점을 위협하는 상황. 제가 이제 뭐 전저점 이제 위태하다, 그런 얘기를 좀 전에 이제 시작하면서 드렸는데 뭐 그새 못 참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새를 못 참고. 자,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시장이 움직였을까라고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매수의 흐름이 이제 만들어지긴 했어요. 매수의 흐름이.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면 뭐 전고점 근처나 심하게는 이제 그 이상으로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자리까지 반등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저는 여기서 실패하면은 제가 마지막 기회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실패하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와서 한 번 더 시도를 했는데 여전히 뭐 돌파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쳐졌으니까 쉽진 않다. 근데 이제 뭐 저점을 일단 뭐 살리면서 조금 이제 반등의 모양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이미 힘의 균형상 조금 늦은 감이 이제 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전고점 돌파하면서 올라갔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자리를 돌파하지 못했던 거. 물론 뭐 여기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여기에 또 걸리긴 하지만 뭐 이게 이제 뭐 저는 기본적인 상승의 한계치 정도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긴 나왔는데 굉장히 미약하게 나왔다. 좀 늦었기 때문에, 타이밍상 늦었기 때문에 좀 매도의 그런 매도의 힘이 좀 약했을 때, 그러니까 뭐 힘이라는 게 계속 쏟아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약한 국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국면이 왔을 때 그때 돌파가 딱 나왔어야 좀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리를 넘어서고 나서 어떤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목표치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쭉 새벽녘에 뭐 미국 시장 하락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쏟아졌는데요. 지금 뭐 결국은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저점에 대한 반응을 한번 하고 올라갔었지만 결국은 다시 한번 이 저점을 위협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이 저점이 깨지면 뭐 지금 당장 깨질 수도 있어요. 방송 중에 깨질 수도 있는데, 깨지게 되면 뭐 좀 전에 제가 큰 흐름상의 어떤 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방향의 흐름이 결국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다. 이제는 뭐 쉽게 이렇게 반등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는 새로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빠지는 걸 생각한다는 건 좀 쉽지 않은 얘기다. 그래서 반등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제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분간
굉장히 흐름이 과격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격하게. 예. 왜냐하면 지금 차트를 일봉으로 보시면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요. 자, 이 밑으로는 여기까지가 지지가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지가 되면 얼마든지 더 버텨나갈 수 있는데, 이 힘의 균형이라는 게 한번 무너지면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이 그거예요. 여기가 깨지면 급격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예. 굉장히 무시무시한 구간인 거죠. 그래서 여기를 깨트린다는 것은 일단 뭐 잘못하면 수직 하락을 해버려서 뭐 3만을 건드릴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전저점이 지켜지느냐, 뭐 지켜진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확률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계속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좋지 않다. 예, 좋지 않다. 그래서 여기 깨지면 뭐 살짝 깨졌다가 지난번처럼 살짝 깨졌다 올라오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여기가 이제 진짜 뭐 통으로 탁 깨진다. 그러면 뭐 이제는 뭐 그냥 내려간다. 뭐 거의 뭐 시간이 문제지 내려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내려가는 것도 조금 속도감 있게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속도감 있게. 예. 그래서 속도감 있게 내려올 수 있으니까 좀 이제 조심해야 된다. 예. 이거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만약에 깨지게 되면 이제 거의 3만을 보는 게 굉장히 좀 확률 높은 가능성으로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코인들 봐봐야 소용이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자, 이더리움은 일단 저점을 깼어요. 일단 먼저 전저점을 깼고, 뭐 흐름은 계속 하방으로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예. 이제 뭐 이제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저점, 요런 저점을 내려왔을 때 지킬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깨지면 뭐 마찬가지 비트코인이나 마찬가지로 급락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별로 그렇게 크게 뭐 얘기할 건 없어요. 자, 리플입니다. 리플도 일단 전저점을 일단 지키고 있는데 뭐 흐름이 뭐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뭐 리플은 여기가 워낙 깊었어 가지고, 근데 리플도 만약에 여기가 깨지면 일단 뭐 굉장히 이제 급락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선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위기입니다. 위기. 그죠? 자, 솔라나. 자, 솔라나도 지금 계속 저점을 이걸로 보면 안 되는구나. 네. 자, 이거요. 솔라나도 계속 저점을 깨고 있는, 지금 뭐 비트코인보다 더 강하게 내려온 거죠, 그죠? 비트코인이 이 자리에서 저점 찍은 거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강해진 거죠. 자, 이런 저점을 깨는지 여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오스 보겠습니다. 이오스. 자, 이오스도 뭐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해요, 그죠? 뭐 큰 차이가 없다. 근데 뭐 대신 지금 이오스 요거는 좀 차트가 좀 짧긴 한데, 만약에 이제 요런 저점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저점이 지켜지면 또 얘기는 조금 다를 수는 있네요, 그죠? 어쨌든 좋지 않다. 샌드박스 보겠습니다. 샌드박스. 자, 샌드박스 뭐 세다 그랬는데 이제는 뭐 못 버티고 빠르게 가장 먼저 저점을 깨고 내려온 거나 다름없는 것 같아요, 그죠? 깨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안 좋죠. 요런 저점 이제 마지막 보루죠. 여기 깨지면 일단 또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솔라나도, 아니 샌드박스도 마지막 지지점이다. 마지막 지지점.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이렇게 보면 요런 자리 이렇게 저항을 보였던 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였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자, 그리고 에이다. 자, 에이다. 아쉽네요. 그죠? 에이다. 뭐 좀 신고까지 냈었는데, 예, 신고까지 났었는데, 아이고, 이게 아니고. 신고가까지 났었지만, 결국은 여기서 이제 지지하는 걸 실패를 하고,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 에이다는 여기가 지켜지는지,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 많이 내려온다면 뭐 이거 올라간 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결론은. 자, 그래서 이게 뭐 시장이 안 좋을 때 뭔가를 한다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루나. 야, 루나가 지금 뭐 다른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세게 올라갔다가 저항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어찌됐든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뭐 이게 버티는 게 언제까지 버틴다 이거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여전히 예, 모든 코인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펄리건도 뭐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2단 여기서 이제 반등 이 저항을 맞고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시도했는데 예, 넘어서지 못하고 하락. 그다음에 여기 다시 요 저항 내려왔다가 반등 줬는데 요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 자, 이 마지막 지지선 여기를 뭐 비트코인이랑 똑같이 보이죠? 여기를 깨느냐 안 깨느냐. 예, 왼쪽 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 예, 뭐 살짝 깨는 거야 뭐 큰 상관이 없는데 예, 어쨌든 뭐 안 깨는 게 좋겠죠. 살짝이라도 뭐 크게 보면. 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다음에 폴카닷입니다. 폴카닷. 자, 폴카닷 뭐 여기서 뭐 이런 거 갖다 이제 페이크 돌파라 그러죠. 페이크. 예,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오고 지금 흐름이 예, 이렇게 예, 전저점 지금 깰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별 할 말이 없어요. 좋지 않습니다. 예,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요번에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깨고 내려온다면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비트코인이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짧게 봤으면 한 3천 정도 거의 4천에 가까운 한 10% 가까이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체 시장이 지금 좋지 않은 것은 뭐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전체 미국 시장 비롯한 전체 금융시장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전체 금융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이게 이제 뭐 전에는 뭐 그 회피 자산 뭐 이렇게도 얘기가 했었지만 지금 그렇게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자, 여기서 전저점을 이 하얀색 라인 요 밑에 있는 요 라인을 지켜지는지 지켜지고 뭐 지켜지더라도 어떤 식으로 모양새가 만들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비트코인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